감리를 좀 싸게 뽑아달라. 뽑아주면 현행 법규상 어찌됐든 감리를 재개발은 구청에 뽑아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역이 미치지는 않는데 그래도 조합마다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조합은 1.5배 정도에서 뽑히는 데가 있고요. 어떤 데는 2배, 어떤 데는 3배, 여러분 3배 가까이 되거든요. 24억에다 아까 70매덕 가까이 되요. 합치면. 근데 건축만 합치면 60매덕이니까 구청이 뽑아주는 거 하면 여러분 구청이 돈을 여러분이 부담한다는 이유 때문에 구청에서는 가감없이 대개 국토부에서 고시한 요일대로 거의 뽑아주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거기다 더 올려주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정말 억울할 일인데 여러분이 그러면 왜 잘한 것도 없는 여러분한테 설계비가 그러면 생각보다 싸냐 그러면 그래도 엉터리 같은 조합이 뽑을 때도 설계업자들이 원래 국토부에 고시한 요일보다 싸게 할인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24억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청보다 여러분 조합보다 더 엉터리인 구청에서 뽑을 때는 어차피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고 구청은 지돈 낼 게 아니니까 가격을 빡빡하게 뽑아준다는 걸 알고 있는 그대로 입찰들을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저런 비극적인 일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좀 속상하고 할 때는 둔촌 주공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국에 제일 많습니다. 조합은 11,000세대 짓고 조합이 한 6,300명 됩니다. 설계비 130억 잡혀 있는데 감리비 512억인가 520억 잡혀 있습니다. 4배 정도 됩니다. 어떻게 감리원 인건비가 520억 나갈 수 있다고 상상이나 가세요? 여러분 조합도 결코 싸지 않습니다. 현재 잡힌 건. 그러니까 구청의 조합이 얘기해서 실제로 준공할 때 되면 우리가 설사 혹시 몰라서 이렇게 잡아놓긴 했지만 우리 돈 없으니까 우리 설계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 그 금액에 맞춰서 감리업체를 좀 뽑아달라고 누군가가 여러분의 조합의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조합별로 이 감리비 요율이 너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직 구청에서 안 뽑았을 겁니다. 아직 관리처분 인가도 안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줄이는 노력을 여러분 스스로가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네. 이제부터는 관심 좀 가지세요. 네. 그 다음에요. 성명감리 3억. 여러분이 한 600, 아까 70여 세대 된다니까 한번 700세대 잡고요. 철거를 하게 되면 한 3개월 뭐 이 정도 걸릴 겁니다. 그런데 3, 4개월 걸리겠죠, 철거가. 그런데 철거를 하기 전에 먼저 그 성면이라고 지정 폐기물이라고 그러세요. 주택에 성면이 시공되어 있는 경우에 이 성면을 먼저 처리하고 그러니까 처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성면은 중간 처리를 하지 않고 아주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곧바로 최종 매립장으로 와서 묻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폐기물과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성면을 먼저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폐기물을 일괄에 철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일반 철거가 한 3개월 걸린다 그러면 성면 철거는 한 1개월 뭐 이렇게밖에 안 걸립니다. 먼저 성면을 털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일괄해서 장비로 전체를 이제 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감리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리비는 인건비입니다. 여러분이 성면을 제대로 장비는 갖췄는지 성면 자체가 철거하는 과정에 흩날리도록 방치하고 있지는 않는지 유해물질이니까요. 그런 규정을 지켜서 제대로 철거를 하고 있는가를 와서 감시하는 인건비가 만약에 2달이 걸린다 합시다. 감리원 2명이 나와서 본다고 얘기를 할게요. 감리원이 고급 감리원 성면의 함유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 고급 감리원 1명 이상을 배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급 감리원은 건축사 이런 사람들 고급 감리원입니다. 이런 사람들 고급 감리원의 연봉이 연간 1년 봉급이 한 4, 5천만 원 됩니다. 일반 감리원은 한 2, 3천만 원 됩니다. 그러면 고급 감리원 1명하고 연봉 한 4천 받는 놈 한 놈, 5천 받는 놈이라 합시다. 5천 받는 놈 한 놈, 한 3천 받는 놈 한 놈을 한 달 내지 2달 동안 여러분 조합에 파견시켜서 성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좀 보고 와라 라고 하는 인건비가 3억이라 그러면 이해 가십니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이 동네는 돈을 좀 잘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만약에 아까 제가 여러분 정관에 정해진 대로 경쟁 입찰 방법을 택했더라면 절대 이 금액으로 되지 않는다는 말씀드립니다. 훨씬 업체들이 많이 그 낮은 가격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요. 네.
그다음에 건축시설 공사비 이런 건 여러분이 정하셨으니까 놔두고요.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65억 2,758만 5천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비기반시설 공사비는 여러분들이 업체에다가 뽑아서 이렇게 사업시행 계획서에도 업체에다가 이걸 뽑는 업체가 있습니다. 정비기반시설 공사비를 산출하는 업체가 아까 시원CND라는 업체였나요? 네, 그 업체에다가 여러분이 수수료를 주고 3천만 원인가 준 것 같아요. 주고 이걸 산정해라 했더니 도로나 공원 공사를 내는데 약 60, 아까 5 얼마입니까? 65억 2,758만 5천 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까 처음 때릴 때 여러분이 감각이 없으니까 그냥 또 때린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총회 때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분양신청 때도 보면 올라가고 이건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분양신청 때는 뭔 근거로 이렇게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2018년도 쪽에 2019년도 쪽에 총회 책자를 보면 정비기반시설 공사비를 슬그머니 올려놨습니다. 얼마를 올려놨습니까? 안 보셨어요? 여러분이니까 그냥 이렇게 슬그머니 올라가면 근거 없이 올라간 사연이 있다고요. 85억으로 올려놨습니다. 자, 구청에서 인가 받은 것은 65억이고 실제로 업체에다 전문업체에 맡겨서 작성할 때 여러분한테 총회 때는 분명히 총회 의결 때는 65억 2,758만 5천 원이라고 썼고 그렇게 인가도 났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사업비에는 아직 업체 계약은 안 한 모양인데 얼마가 소요된다라고 써놨냐면 여러분 좀 보셔야 돼요. 85억이라고 써놨습니다. 약 20억 밖에 안 올렸어요. 별로 크진 않죠. 돈 쓸 준비 되셨잖아요. 근데 누가 왜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왜 그럴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이 아무 뭐를 해도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한다고 단 한 번도 채찍을 든 적이 없기 때문에 아니요 채찍은 들었을 수도 있죠. 그거 전에 뭐 여기 자료를 보다 보니까 무슨 조합장 해임도 여러분 했던데요. 옛날에 무슨 조합장 해임한 적 있죠? 왜 했어요? 그 사람이 얼굴이 안 이뻤나요? 조합이 잘못하니까 해임했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해임을 했으면 그 다음에 잘할 놈을 들여버렸어야 되잖아요. 그거 해쳐먹으려고 그놈이 해임을 했겠죠. 여러분들이 가장 해임하고 다시 선임하는데 장애가 되는 말이 그놈이에요입니다. 그러니까 해임은 그놈이 그놈을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시스템을 바꾸는 작업이 해임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정신 있는 표들이 나와서 해임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냥 누군가 선동해서 해임을 시키는 게 아니라 정확한 목적을 갖고 해임을 하시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똑같이 사람 바꿔서 밖으로 뺏어서 이 사람 밖으로 빼서 이 사람한테 주는 일은 여러분이 그만하셔야 되고요. 그러려고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런 일들은 해임은 그러면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바꾸지 말아야 될까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돈을 태우거나 찢지만 않으면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쓰는 건 처벌은 안 해요. 그러나 또 보려면 힘들잖아요. 그 돈을 다시 벌려면. 자, 그래서 아까 저러기 때문에 저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근거 없이. 분양시절 때는 왜 올라가는지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근데 2019년도 걸로 보니까 이걸 20억을 또 쓱 올려놨잖아요. 무슨 연유인지. 그 다음에요. 인직공사비 60억. 부지 경계까지 인입하는 전기, 통신, 상하수도 관련 공사비 그래놓고 추정액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재정비 촉진구 신림 뉴타운이죠. 여러분 지역이. 그죠? 그 신림 뉴타운을 재정비 촉진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타운 자가 붙은 데들은 재정비 촉진구역이라고 하고요. 일반 정비구역과는 약간 다릅니다. 법률도 약간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일반 여러분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법을 적용받죠. 재개발을 하려면. 그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뉴타운에 한해서는 재정비 촉진구역에 한해서는 그것보다 먼저 적용되는 법률이 있습니다.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게 도시정비법과 똑같이 양립했을 때 그게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메모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법률
제27조에 3조에는 다른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특별법끼리는 우리 고등학교 때 정치경제 시간에 그런 거 배우잖아요. 자, 구법과 신법 보면 뭐가 우선? 신법 우선이죠. 일반법과 특별법 그러면 뭐가 우선이에요? 특별법 우선이에요. 근데 도시정법도 특별법이고 재정비촉진법도 특별법이에요. 그럼 뭐가 우선이에요? 아까 신법이 우선이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놓고 볼 때는 그런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법률끼리 그런 말이 없을 때는 그 법률은 어디엔가는 규정이 있어요. 아까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재정비촉진법 3조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도시정법하고 재정비촉진법이 부딪히면 뭐가 우선이라고요? 재정비촉진법이 우선이에요. 그런데 재정비촉진법 27조에는 부지 경계선까지의 인입공사비는 시설관리권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는 한국전력이 부담하고 저기는 가스는 가스 사업소가 부담할 것이고 그렇죠. 수도는 수도 사업소가 부담할 것이고 대지 경계선까지 그리고 시행령 27조에 똑같이 가면 재정비촉진법 시행령 27조에 가면 어느 지점까지라고 그 구체적인 사항을 명기해놨어요. 뭐 최초 무슨 단자 인입 단자점까지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여기에 인입공사비가 잡혀야 되겠습니까? 안 잡혀야 되겠습니까? 이론적으로만 보면 법률상으로만 보면 네?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되겠죠. 찾아보십시오. 그냥 제 얘기만 듣지 마시고요. 그런데 그리고 여러분이 법률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다 알 필요도 없잖아요. 왜 알 필요가 없어요? 우선 여러분은 그 일을 여러분이 대신 일일이 신경 안 써도 될 만큼 그런 훌륭한 조합의 임원들을 뽑았을 것이고 그 훌륭한 임원들도 이런 부분을 잘 모를 수 있으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라는 전문 용역업체를 뽑아서 고액의 용역비를 주고 거기다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리고 이 책자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이가 만들었죠. 예. 좀 허무한 생각 안 듭니까? 60억 잡혀 있습니다. 어쨌든 법률상으로는 설사 누군가 그 돈을 내라 하더라도 이거는 법률상 우리가 내는 게 아니야. 일반 정비구역하고는 우리는 좀 달라. 여기 뉴타운이잖아. 이 정도는 너희